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5월 20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뉴욕 시장은 다우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그 4만을 넘었죠. 4만 3.59, 그러니까 4만 3.6 뭐 이렇게 알려지면서 결국 그렇게 이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마감을 했고, 또 다른 지수들도 보합 혼조를 좀 보였지만은 주간이나 이제 월간 단위로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가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비해서 이제 우리 시장은 좀 갈피가 잡기가 힘들죠. 예, 미국 시장하고 뭐 어떤 땐 따라가다가 또 어떤 때는 아니다가 막 일으키니까.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오늘 같은 경우 그나마 외국인들이 좀 초반에 선물과 함께 이제 매수를 하면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코스닥은 뭐 처음부터 내려가는 쪽으로 하락 쪽을 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은 처음에 0.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면서 장중 한때는 1%가 1.2% 가까이 이렇게 상승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매도로 뭐 폭은 크지 않지만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지수 상승 폭도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18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3,967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3,67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742.14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64% 상승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0.14%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개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좀 바뀌었다가 뭐 이러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수의 하락폭은 좀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오후 이제 장 끝날 무렵으로 가면서 외국인들의 그 매도 강도가 좀 약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지수를 회복시키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9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354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668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47.08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93%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나마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7거래일째 잘못하면 음봉이 나올 뻔했는데, 그거는 이제 막았지만 그 자체가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도지형 양봉이 이제 오늘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근근히 5일 이평선 위를 버티고는 있지만 상당히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그래 보시면 알지만 추세 쪽으로 하락이 이미 바뀐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결코 쉬운 행보가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환율은 오늘 1355원 90전에 끝나서 지난 주말보다 1원이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를 95억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는 209억을 팔았습니다. 기관도 삼성전자를 2,043억을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는 55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다 삼성전자는 사고 SK하이닉스는 팔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이런 것들은 외국인 기관 동시에 다 판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외국인 649억, 제일 많이 사지 않았나 싶어요. 649억, 또 기관은 354억 이렇게 순매수했고, 기아도 외국인 179억, 기관 107억 이렇게 순매수했고, 포스코홀딩스도 외국인 320억, 기관 140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양 주체 다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뭐 외국인은 1억 팔은 거니까 크게 팔지는 않았는데 기관이 61억을 샀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49억을 팔았고 기관이 93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외국인 6억, 기관 147억, 그래서 양 주체가 전부 산 거고, HLB는 뭐 여러분 아시지만 외국인 61억, 기관 15억 이렇게 해서 양쪽이 다 파는, 엔캠은 외국인 295억, 기관 42억, 그래서 양쪽이 다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뭐 이제 섹터별 보면 뭐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려 온 거지만 상당히 이거는 뭐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선 전력 설비. 그래서 이젠 이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시장의 선도주가 됐어요. 이게 벌써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한 달 반이 넘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전기 없이는 뭐 AI고 뭐가 없다, 안 된다. 전기 없이 안 된다. 이런 이제 시장에서의 그 전기의 중요성, 이게 이제 완전히 시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철금속, 구리,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랐는데, 이제 AI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제 전선, 전력 설비 이런 거 얘기하는데도 그렇고, 그 핵심은 구리죠, 구리. 예. 그래서 이제 구리가 잡이 잡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뭐, 왜 구리가 오르냐, 이런 질문보다는 왜 구리가 안 오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더, 쉽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뭐 말씀드려 온 거지만, 이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말씀드려 온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요새 장이 이래도 굉장히 해피하죠. 예. 그 장이 어려운 장이 아니에요. 지금 장이 되게 심플해졌습니다, 장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종합상사 중에서 특수 이슈를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면, 뭐 희귀금속, 비철금속, 전력설비, 이런 거를 수출입하는 그런 이제 관련된 종합상사들이 오늘 좀 움직였고, 근데 정유도 뭐 유류, 가스, 윤활유 뭐 이런 것들이 오늘 또 좀 움직였는데, 이거는 뭐 아시지만 라이시 대통령 이란이 탄 헬기가 추락했는데 전원 사망한 거로 외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중동 불안으로 번질지 그냥 끝낼지 이거 하고, 또 지난 주말에 그 러시아 유전 시설을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공격했죠. 그런 거. 또 그 중국을 향하는 러시아 유조선이 그 후티 반군한테 공격당한 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쪽 정유도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밸류업 기대 때문에 은행주들이 이렇게 됐고, 원전도 오늘 이제 움직였는데, 이거는 이제 아시지만 이제 AI 대안이 전력이다. AI도 전력 없이 못한다. 그런 이제 대안으로, 그런 이제 뭐 재생에너지보다는 막강한 실제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원전이 다시 부각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원전이 이제 부상이 됐고, 또 개별 재료는 체코의 매체가 팀코리아, 우리나라 그 두코바이 원전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국이. 그런데 또 프랑스의 매체는 진해가 이제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이게 이제 거의, 왜 그 이유가 거의 덤핑 수준의 수출이기 때문에 한국이 팀코리아가 유리하다 이랬는데, 킬로와트당 우리는 3,511달러거든요. 그 건설 단가가. 근데 미국은 5,835달러, 프랑스는 7,931달러. 그러니까 거의 뭐 프랑스의 2분의 1 토막보다 더 싸죠, 우리나라가.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남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저가 공략으로 원전 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나머지들도 개별적인 그 재료를 가진 것들은 오늘 좀 움직였는데,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이 결국은 오늘도 똑같아요.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지수가 등락을 하고, 또 가야만 할 이유가 있는 종목을 외국인이 선택해 주면 가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시장이 요즘처럼 이렇게 굴러간다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시장의 움직임,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뭐예요? 지수 얼마 가냐,
뭐 다음번에 지수가 얼마 가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로서의 지수의 의미가 없어져 보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이제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얘기할 때 뭐 지수가 얼마를 갈 거다 이런 이제 예측이나 평가나 뭐 이런 게 이제 더더욱 의미가 이제 의미가 없어져 가는 그런 모양새를 요새 띄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환율 같은 이제 매크로 그 수치가 나와도 우리 시장에는 별로 적용이 안 돼요. 그런 것도 이제 의미가 잃었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무게 있는 뉴스가 해외에서 와도 AI 관련 그래도 뭐 우리는 뭐 별로 딴 세상 얘기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것으로 이게 함축되냐면 그저 이런 거예요. 외국인이 뭘 사냐? 그 뭘 사냐가 뭐냐면 섹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종목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예외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다른 의미를 시총이 크니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는 뭘 사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다. 섹터보다 막 그런 쪽으로 이제 압축이 돼 가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제가 스쿨에 이제 텔레그램 보내드렸지만, 오늘 시장의 패턴은 아침에 딱 정해졌어요. 외국인이 매수, 현물 매수, 코스피에서. 그리고 삼성전자도 매수. 그 다음에 선물도 매수.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후 가면서 삼성전자 매수 강도를 조금 떨어뜨리면서 선물을 조금 덜어냈죠.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수는 당연히 조금, 최고였다가 조금 주저앉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패턴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따지고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는 그 뭐 어떤 산업 뭐 이런 거를 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좀 구체적인 이런 종목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얘네들만 사놓을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좀 그런데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를 산다 이러면 우리가 되게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한국을 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는 삼성전자를 산다는 파생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파생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삼성전자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생 시장과 연결해서 기승전 삼성전자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런 식에서 매수와 매도가 반복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제 우리 백만개미에서도 그렇고 백만개미 스쿨에서도 그렇고 오래전부터 이제 제가 강조해드린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반도체 이런 거보다도 더 빨리 그 좀 강력한, 이거는 한국에서 이런 업종에서 요런 종목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전선이나 이제 전력 설비 뭐 이런 거로 이어진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게 계속해서 잠깐 머물렀다 또 가고 뭐 가고, 이거는 머물렀다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매원칙상 얘기하는 추세가 계속 살아있는 상태에서 숨고르긴 해야 되고 손도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야 더 가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거를 보고, 그렇다면 지금의 시장은 우리가 이제 생각한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게 따라 하신 분들은 요새 되게 수익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냥 나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형태를 보면은 뭐 그 우리나라가 막 좋다 그래서 한국물을 산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특정 그 부문의 특정 종목들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그 이 산업 구조 자체가 이게 늙어가잖아요. 마치 유럽처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새롭게 우리가 그 새로운 그 도전을 하는 그런 분야, 그러게 되려면 이제 스타트업이 많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게 전부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리스크 없이 스타트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거 선례가 있냐? 이거 해봤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본 거 아니면 안 해야 되고 선례가 없으면 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가 똑똑하고 손재주 있으니까 말하자면 하청 같은 형태의 것만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R&D도 갑자기 카리텔이 되어버려 갖고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산업 구조가 지금 이제 중진국형으로 가는 거예요. 선진국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그때는 우리가 그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화공업을 육성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그쪽에다 굉장히 힘을 주면서 그게 확 살아나면서 우리가 이제 중진국형 그 구조로 된 건데,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거 하나도 지금 안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이게 무슨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반도체가 뭐 세계에서 꼽을 정도이지만 이게 뭐 미래의 패러다임을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미래의 패러다임을 완성시키는 부속품으로서 을 만드는 거로서 지금 이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꾸 중진국형 산업 구조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주식시장을 보는 제가 얘기할 얘기가 아니라 나라 살면 이제 책임지시는 분들이 이제 머리 터지게 고민해야 될 문제죠. 이거를 극복을 해야 이제 우리가 또 한 단계 테이크업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왜 드렸냐면, 외국인들의 선택이 이제는 한국물을 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환율에 다소 영향은 받지만 예전처럼 막 이런 그 매크로적인 변수가 이렇게 변하면 우리 시장이 확 변하고 이런 게 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점점, 그러니까 한국물이 아닌 개별 종목에 더 집중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그런 부문에서 그냥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이거 이제 우리는 뭐 AI, 뭐, 엔비디아 AI 막 이렇게 해서 그게 오르니까, 그 다음날 우리 반도체 주식이 올리고, 반도체 관련 밸류체인이 올리고, 뭐 이러지만, 이것도, 계속해서는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그냥, 뭐라 그럴까, 막 얘기하면, AI니 뭐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사실 뭐냐면, 그냥 외국인 사야 돼요. 외국인이 사는 종목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점점 그렇게 돼 가는 거죠. 그러면 첫째,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인이 사는 종목은 뭐고, 그 어느 섹터의 어떤 종목인가를 이렇게 좀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작업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도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두 번째는 섹터나 종목 중에서 수급 라인의 변동이 감지되는가. 지금은 이제 쭉 우상향을 가지만 이것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감지되는 어떤 시그널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우리가 이렇게 찾아놓고 그게 감지되는가, 이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그 역할을 외국인들이 한다 이러면 이거는 딱이죠. 이거는 이제 간다. 이렇게 지금 뭐 전력설비니 전선이 다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다른 쪽에서 뭐 이렇게 굉장히 튀어나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그동안에 많이 오른 거 뭐 풍산서부터 뭐 그죠? 그것도 이제 구리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그 HD 현대 일렉트릭스도 그렇고, 뭐 실리콘2도 뭐 조금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요. 뭐 LS 일진전기 뭐 이런 거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게 시작할 때,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쫙 우상하지만 그 시그널에서 그거를 촉발시킨 게 외국인 매수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잡으려고 애를 써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걸 이제 늘 말씀드리는 매매 원칙에 따라서 매매 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11선이 아주 탄탄하게 우상향되면 조금 뭐 이렇게 이격이 벌어졌다 조금 이렇게 하루 이틀 빠져도 이거는 이게 살아있는 한 계속 가니까 거기서 또 뭐 너무 일찍 파시는 것만 안 하면 전체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는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걸로 뭐 이렇게 훅 한번 들었다 놨다 하는데 우리는 훅 들으는 게 시장이 바뀌는 줄 알지만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기회로 레버리지 삼아서 파생해서 이제 확 시장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럴 일이 하나가 또 있죠.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막 이번 주에도 한번 확 뒤집히고 뭐 확 변하는 그런 게 나타날 텐데 그게 변화가 오는 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시장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러면 이제 시장이 바뀌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시장이 바뀌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질은 현물 못지않게 파생이 같이 움직여지니까 결국 이제 그거죠. 그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돈 잘 벌면서 계속해서 그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조금 흔들려도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상황상 그렇게밖에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끝에 말씀드린 세 개를 압축해서 그걸로 이렇게 종목을 압축해 가시면 의외로 시장 보기가 좀 편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